옛부터 서양에선 염소를 악마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사탄교의 심벌에도 염소와 사냥이 박혀있고, 성경에서도 선한 동물로 취급되는 양과는 달리 염소를 악마에 속한 어두운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저 보양식에 불과한 염소인지라 악마라는 느낌이 다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듯 염소는 서양에서만큼은 꽤나 살벌한 느낌을 주는 동물인데, 어디까지나 미신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염소란 동물이 주는 이미지가 꽤나 살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설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 염소가 실제로 악마가 되어 저주를 퍼부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때는 1945년 10월 6일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승전인 월드 시리즈가 한창 진행되던 한 야구장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당시 결승에 오른 시카고 컵스의 열성 팬인 빌리 시아니스란 남성은 자신이 기르던 머피라는 이름의 애완염소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한참 경기가 진행되던 와중 시카고의 구단주였던 필립 리글리는 다급히 빌리가 있는 좌석까지 찾아와 염소가 악취를 풍긴다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동물을 들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딱히 없었던 데다 염소의 목까지 2장의 티켓을 구입한 빌리는 강제로 쫓겨나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몹시 화가 났던 그는 이러한 폭언을 남기며 퇴장했습니다. 니네들은 이번 대회에서 패배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우승하지 못할 거야. 왜냐고?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이지. 시카고의 구단주 리글리는 빌리의 이 같은 악담을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폭언인 양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리글리는 물론 시카고의 관계자 그리고 전 세계의 팬들까지 앞으로 벌어질 지옥 같은 상황을 감히 예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 염소의 저주 때문인지 시카고 컵스는 해당 경기에서 1대4로 패배하며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고, 뒤이어 치러진 5차전에서도 4대8로 패배하며 진짜 염소의 저주가 있는 것인가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6차전은 8대7로 승리하며 역시 술 취한 노인네의 폭언뿐이라며 안도했지만, 최종전인 7차전에서 3대9로 패배하며 끝내 준우승에 머물자 그제서야 리글리는 염소를 쫓아낸 것에 대해 살짝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결승전이란 것 자체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강팀들끼리의 대결이다 보니 이때 준우승은 염소의 저주와 관련 없이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며 애써 위로했는데, 이후 시카고 컵스는 71년 동안 우승은커녕 결승전인 월드 시리즈조차 진출하지 못했고, 마지막 우승인 1908년 이후 100년 넘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염소의 저주는 해당 염소인 머피는 물론 1970년 저주를 퍼부은 당사자 빌리까지 사망했음에도 끝내 풀리지 않고 이어졌으며, 빌리가 죽고 난 뒤 1973년 그의 조카 샘이 머피의 자손인 제이드와 함께 다시 경기장을 찾아 용서와 자비를 베풀려 했지만, 시카고 컵스 측에선 이때도 출입을 거부하며 저주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저주를 퍼부은 염소주인 빌리의 입장에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해본 말이었겠지만, 생각보다 이 저주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1984년 시카고의 새로운 구단주가 어떻게 해서든 저주를 풀어보고자 샘과 머피의 자손인 염소를 같이 초청했지만, 이때의 경기마저도 패배하며 여전히 저주는 이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시카고는 번번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 처참히 무너지며 염소의 저주를 풀어내지 못했으며, 1984년과 1989년 그리고 1998년 세 번의 시즌만큼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저주를 드디어 풀어내나 했지만, 이때도 중요한 순간에서 막히며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시작인 1945년 이후 58년이 지난 시카고의 마지막 우승인 1908년으로부터 95년이 지난 2003년 드디어 염소의 저주를 깨고 우승을 거머쥘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주 때문에 막혀왔던 중간 단계를 넘어 시카고가 어느덧 결승 직전인 준결승전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심지어 7판 4선으로 진행되는 이 준결승전에서 플로리다를 상대로 5차전까지 종합스코어 3승 2패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만약 6차전에서 승리한다면 최종 스코어 4대2로 염소의 저주 이후 58년 만에 결승전 진출이었습니다. 그렇게 6차전은 시작되고 시카고는 승리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 7회까지 3대0으로 리드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아웃카운트를 단 5개만 잡는다면 그토록이나 염원하던 결승전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회 초 플로리다의 공격 순번이 다가오고 타자인 루이스 카스티오가 친 공이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는 순간, 꿀잠을 자던 염소의 영혼이 이제 막 일어난 것처럼 또 한 번 염소의 저주가 강림하게 됩니다. 이때 타자가 친 공은 수비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말 무난한 공이었지만,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한 남성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공에 손을 대버리는데,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약 이 공을 수비하는 쪽에서 잡았으면 아웃이 되어 시카고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이 남성이 건드리는 바람에 공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굴절되어 버렸고 결국 수비수는 이 공을 놓쳐버렸습니다. 시카고의 입장에선 점수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보였던 승리가 어이없게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수비수였던 알루는 그저 관중에게 크게 화를 낼 뿐 이미 벌어진 상황을 번복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재개된 경기는 거짓말처럼 시카고의 실수가 반복되며 결국 충격적인 역전패를 기록했고 이후 종합 스코어 3대3으로 시작된 7차전 최종 경기마저 패배하며 시카고는 결승 문턱에서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됩니다. 황당한 건 이때 공을 건드렸던 관중인 스티브 바트만이란 남성은 정작 누구보다 시카고의 우승을 바라던 열혈 팬이었는데 극도로 흥분 상태에서 눈앞에 공이 보이자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가 이런 대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건 이후 바트만은 수많은 시카고의 팬들에게 모욕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당해야 했고 그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죄를 꾸준히 뉘우치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지만 쉽게 용서받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바트만이 앉았던 좌석은 현재 바트만 시트라고 불리며 시카고의 홈구장 리글리필드의 명당이 되었으며 당시 바트만이 건드렸던 문제의 공은 2003년 경매에 오르며 어떤 돈 많은 시카고 팬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웃긴 건 이 사람은 낙찰받자마자 곧바로 공을 폭파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살해 협박을 받았던 바트만은 현재 무사히 시카고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여전히 염소의 환생이 아닌가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6년 마침내 시카고 컵스는 염소의 저주를 극복하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7차전까지 가는 끝에 최종 스코어 4승 3패로 겨우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108년 만에 우승이자 71년 만에 이겨낸 저주였는데 시카고 측에선 염소를 내쫓아 저주에 걸린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뜻이었는지 몰라도 우승을 한 뒤 대인배처럼 자신들을 망쳤던 바트만에게 찾아가 소중한 우승 반지를 선물하며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주인이 빡쳐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100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한데 사실 이 저주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카고의 구단주 리글리는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팀 운영에 그리 큰 돈을 쏟아붓는 편이 아니었고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수십 년 동안 우승을 못한 팀이라는 오명 때문에 수준급 선수들이 시카고로 이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염소의 저주라는 큰 타이틀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진짜 진실은 우승할 만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선수 영입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연히 우승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 염소의 저주와 비슷한 류의 사건으로 해외 축구에선 구트만의 저주라는 사건도 있는데 당시 유럽 축구 최상위권 팀이었던 벤피카의 감독 벨라 구트만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상받고자 팀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했지만 팀에서 매몰차게 거절하자 앞으로 100년 동안 벤피카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팀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염소의 저주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저주는 2023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벤피카는 여전히 유럽 대항전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0년 결승전에 오른 벤피카는 구트만의 저주를 풀어보고자 구트만의 묘소를 찾아 간곡히 기도까지 했지만 끝끝내 준우승에 그치며 저주를 풀지 못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구트만이 100년의 저주를 퍼부은 시기는 1962년으로 이 저주가 풀리려면 아직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